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희준입니다. 지금 물건 분석 하나 하려고 하는데 대구에 있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다세대 빌라인데 좀 커요. 아파트처럼 큽니다. 25평이 넘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감정가도 높죠. 1억 7,900 감정가가 나왔는데 반값이에요. 지금 한 49% 정도로 떨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많이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보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여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물건이고요. 내년 1월 18일 날 진행이 되고 202 하나타경 951 그리고 대구의 중리동에 있는 동이 뭐 여러 동 있는 것 같아요. 1동에 2층에 101호다 라고 나왔고 2층에 101호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2층이겠죠. 1층이 이제 주차장처럼 해서 필로티 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보통 201호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고 좀 자세히 봐볼게요. 그리고 다세대 빌라고 일괄 매각이고 보세요. 넓죠. 전용이 25.5평이에요. 대지권이 10평. 감정가가 1억 7,900. 근데 절반 떨어졌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월 18일 날 진행되고 8,700만 원이다. 일괄 매각이다. 새마을금고가 채권자고 소유자는 한림건설이라고 나왔네요. 이거를 만든 사람일 것 같아요. 만들어가지고 직접 본인들이 임대를 준 걸로 보이네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7층 중에서 2층이고 얼마 안 됐죠. 4년 새 거예요, 새 거. 25.5평.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복지센터면은 지금에는 동사무소죠. 동사무소 근처에 있다. 뭐 이런 상태고 건물명은 한림캐슬이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본인들의 건설사 해가지고 그래 나왔고 공부상 용도가 조산원이나 현황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아까 동생용도와 현황을 집안의 경매진행 참고해라. 좀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본건은 위반 건축물 맞아요. 이게 공부상 용도가 조산원이면 조산원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거용 다세대 주택으로 하고 있으면 이거 불법 건축물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죠? 이행 강제금이 나오죠. 이행 강제금이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 과거에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제 딱지가 구청으로부터 이제 발부가 되고 건축물대장에 그렇게 위반 건축물이라는 게 있으면 과거에는 한 5번 정도 벌금을 내면 그냥 이제 그대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나와도 뭐 이행강제금을 또 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지금은 끝까지 원상복구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좀 힘들어요. 여러 가지. 대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지 않으니까 낙찰을 받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은행에서 이 물건을 보고 뭐지? 하면서 뭐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위반 건축물 또는 뭐 유치권 이런 게 이제 물건에 보이면 잘 안 해주려고 해요. 당연히 유치권 배제 신청이 들어가 있고 뭐 법원의 판결서가 첨부가 돼 있거나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었다가 20년 작년 2월 7월 28일에 시정 완료가 돼서 해제된 적이 있다. 그래서 확인을 해라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문제는 안 될 걸로 보여요. 하지만 참고를 해라 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고 아래로 두 명이 보이네요. 근데 참 웃겨요. 이분하고 이분 똑같은 호실에 방 한 칸을 뭐 점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느낌에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전입일자가 이렇게 돼 있고 확정일자 다 배당 요구까지 다 했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은 받겠죠. 그러나 소액 임차이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예상 배당표를 한번 살펴보고 있다가 이런 게 이제 보이니까 남녀로 그냥 예상은 되죠.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두 분 다 남자인지 두 분 다 여자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생각이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세 칸을 나누어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분이 보증금 5천만 원이었는데 이분한테 2천만 원을 받아서 3천만 원이라고 정정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김상진이라는 분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살고 있는 거고 이분이 보증금 3천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때 17년이고
늦게 하면서 대출을 받았죠. 채권 최고액이 1억 3천이니까 새마을금고니까 한 130% 채권 최고액을 잡았다고 하고 1억 정도 대출 받지 않았나 고 이분들은 뒤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후순위겠죠. 선순위가 새마을금고니까 그러니까 뭐 낙찰자나 전혀 문제되는 게 없다 라는 거고 현황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뭐 이걸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년 된 건물이니까 상태가 좋다. 주차가 7대가 된다. 매우 부족하다. 인근 부동산 매매가는 2억 정도다. 전세는 매매가의 80% 거래가 많지는 않다. 신축이니까 수요가 있을 거다. 이거는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이고 낙찰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보세요. 이거는 참고만 할 뿐입니다. 참고만 할 뿐이니까 너무 여기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시거나 많이 두실 필요는 없어요. 시세를 봤더니 평균 1억 8,400이고 평균 1억 7,400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래가 된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거래가 다 동일한 것 같은데 2억에 올해 7월에 4층이 2억에 거래가 됐네요. 그 1억 8천 1억 한 8천 매매가 1억 8,400 전세는 지금 1억 5천 말고는 없네요. 그것도 2018년 11월 달에 계약한 거 말고는 최근에 전세 계약은 없어요. 그러면 월세는 이것도 최근 건 없고 18년도에 7천에 45만 원. 이거 말고는 없어요. 내용. 그러면 임장을 가서 주변의 부동산을 돌아봐서 시세를 파악을 해야죠. 일단 이건 참고만 하고 예상 배당표 바로 봐볼까요? 8,700에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았다 하면 인수할 거는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니까. 이분들도 배당을 이분은 전체 다 받아가는 거고 이분은 1,000만 원 못 받는 걸로 나오네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내가 1억 3천에 받아간다 하면 이래도 못 받아가고 1억 5천 이래도 못 받아가고 어찌됐든 뭐 제가 뭐 8,700에 받든 1억에 받든 이 사람은 어차피 못 받아요. 못 받아. 하지만 일단은 이거라도 받으니까 이게 어디예요. 이거는 이제 명도를 해야겠죠. 하지만 인도 명령 대상자다. 이거는 전액 배당되니까 뭐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죠. 그러니까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위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위치돼 있어요.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무슨 토지인지 토지용 계획서를 봐볼게요. 파란색이 뭘 말하는 건지. 준공업 지역이네요. 도시 지역이면서 준공업 지역이고 일종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다. 준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파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까 보던 지도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지금 대구광역시청이 있는데 대구광역시청이 이쪽으로 옮길 거예요. 대구광역시청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이쪽 주변이 또 많이 커지긴 하겠죠. 그리고 여기가 서대구 KTX 역사가 내년 2월인가에 개통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푸른색 여기가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라는 거고 그 안에 있는 다세대 빌라다. 그리고 여기가 뭐 평리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여기가 다 아파트가 들어서요. 새 아파트가 여기가 다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그 롯데캐슬 아파트고 여기도 포스코 더샵하고 여기 또 다른 브랜드였던 것 같은데 여기도 아파트가 들어서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재개발 롯데캐슬이 여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 롯데캐슬 이것도 뭐 하나 싶은데 일단은 그렇게 진행이 됐고 우리가 보는 거는 여기 있는 건 빌라. 한번 로드뷰로 한번 해서 봐볼게요. 길이 정말 좁네요. 차 한 대 지나다닐 정도. 지금 경매로 나온 거는 한림캐슬 이거죠. 201호니까 여기가 101호인데 말이 101호지 2층이니까 여기 아니면 뭐 여기 아니면 앞쪽 아니면 뒤쪽 그럴 것 같아요. 여기는 좀 평수가 큰 것 같고 7층까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이쪽을 쭉 가보면
이제 그 동사무소가 보이고요. 일단은 네, 이렇습니다. 정확한 거는 임장을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보시고 나서 시세를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도 있네요. 살고 있죠. 바로 보이는 쪽이네요. 아까 이게 좋죠. 남양이니까. 안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한데 일단 25평이고 방 3개고 근데 또 얼마 안 돼서 좋을 것 같아요. 집 상태는 크게 수리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접근하는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으로 하든 법인으로 하든 다 이제 상황에 맞춰서 접근하면 되실 것 같은데 개인이든 법인이든 일단은 대출이 돼서 최대한 레버리지를 활용할 것 같으면 개인이 낫고요. 법인은 아예 대출이 안 되니까 아니면 뭐 법인으로 해서 대출 없이 그냥 돈이 다 내 돈 다 넣고 아니면 내 돈을 다 넣고 전세를 좀 높게 맞추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월세로 맞추는 방법도 있고요. 판단하셔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 물건 자체는 좋아 보입니다. 새 건물에 이 정도의 시세. 그러나 확실한 거는 임장을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3번이나 갔네요. 3번. 임대차 2명. 2년 끝났죠. 이분은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이분이 이때부터 2년이라고 했고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위반 건축물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해제 대출도 잘 될 것 같아요. 있고 다 후순이다. 해당 여부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해당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세대연락 내역서는 왜 없지?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희한하네. 11월 달 이거 이분들 전입 이거 못 받을 수도 있는데 배당 이렇게 하면은 일단 한번 임장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임장을 가서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비어져 있는지 뭐 일단은 결론은 우리가 손해보는 건 전혀 없고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 안 살고 있으면 이분들은 주택임차권을 신청을 해놓던지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주소를 빼면 안 되는데 살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근데 그거는 이 사람들 문제고 우리가 전혀 문제되는 건 없어요. 시세만 파악해서 내가 개인으로 들어갈지 법인으로 들어갈지 그리고 그 이전에 대출 꼭 확인해 보세요.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왜냐면 지금 이제 다음 주면은 내년인데 내년 1월 1일부터 뭐 DSR이다 관련해서 총부채 원리금 균등 상환인가? 네. 그 관련해서 대출 규제가 많이 빡빡해요. 많이 빡빡하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얼만큼 되는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하시고 임장을 가셔서 시세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십시오. 대출이 안 돼서 당연히 뭐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덜컥 낙찰을 받았는데 대출이 안 돼서 미납하시는 사례가 꽤나 있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꼭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마음에 드시고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입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문의하시고 싶으신 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